현대 문명의 결정체인 반도체. 우리가 하루도 쓰지 않고 살 수 없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온갖 가전제품까지 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 이 작은 칩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시절, 삼성의 반도체 사업 발표는 업계에 비아냥을 들었다. 당시 반도체 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뒤 조롱거리가 된 삼성. 반도체 불모집. 하지만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삼성의 운명줄을 쥔 이병철. 그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 삼남 이건희가 반도체 사업을 허락받기 위해 이병철을 찾아왔다. 이건희의 간곡한 요청에도 반도체 사업 투자를 거절한 이병철. 당시엔 반도체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던 머릿니가 특실되던 빈곤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희의 지속적인 설득에 이병철은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뒤 본격적인 반도체 사업을 위한 연구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전 세계가 오일 쇼크 충격으로 힘들었던 상황, 반도체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중 휴렛 패커드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병철은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회사 직원들이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하나로 모든 일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하나로 사업을 일으킨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병철은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다. 반도체는 또 이 자본 투입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 많으니까 시장이 또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제품을 출하해야 되고 이 자본 투입은 엄청 크고. (1983년 2월 8일)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날을 삼성은 28 도쿄 구상으로 기록한다. 반도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날, 도쿄 구상. 매년 연초면 일본에 가서 도쿄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도쿄 구상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말할 필요 없고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는 동독하고 구소련의 그 정보도 다 캐치했다고 합니다. 긴 고민 끝에 이병철은 사돈이던 중앙일보 홍진기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착수를 알리라고 지시한다. 정재계의 냉담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은 64K D램 개발을 발표했다. 그 반도체를 왜 투자를 하게 됐나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 영국에서 하면 또 한참 쉬시다가 전기기관을 하면 또 쉬죠. 그러니까 취지가 영국의 산업혁명 그때 전기기관을 만든 거로 이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한 게 400년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신께서 반도체 투자도 한국이 한 400년간의 그런 어떤 먹고 살 거리. 64K D램 개발을 꼭 해내겠다는 결심은 생산 라인을 위한 공장 부지 건설과 연결되었다. 반도체 연구가 한창인 1983년
미국에서 청년 한 명이 이병철을 찾아왔다. 그 청년은 바로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잡스는 자신의 컴퓨터를 소개하러 먼 한국에까지 온 것이다. 할아버지와 손잡벌인 둘은 반도체라는 공통 소재로 오랜 시간 대화하였고, 잡스는 삼성에서 반도체 완성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공급을 해달라 요청했다. 삼성 반도체가 성공하지 않았던 시절, 잡스는 무슨 생각으로 요청을 한 것일까? 굉장히 발빠르게 온 거죠. 해갖고 또 노인하고 손자 같은 스티브 잡스가 만나가지고 삼성 본관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지금도 어떤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IBM을 넘어설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오래 살면서 지켜봐야 되겠구나. 공장 건설 후 본격적인 반도체 개발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은 맨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도면을 작성해가며 반도체 연구에 몰두했다. 그야말로 맨 땅에서 시작한 연구. 직원들은 매일 밤 11시에도 릴레이 회의를 했다. 그야말로 반도체에 빠져 있었고 미쳐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64K D램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 기쁘거나 뭐 놀라거나 하면 머리카락이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머리카락이 쓴다는 그런 그 기분을 느꼈는데 아주 그냥 기절할 듯이 그냥 짜릿한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삼성 반도체의 성공. 64K D램 개발 소식으로 전 세계는 술렁거렸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D램 사업 진출을 고민하던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당시 미국과 일본 주도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어렵다고 반대할 때 30년 전 반도체를 고집했던 한 사람. 기업의 운명을 바꾼 선택의 순간들. 넓은 해안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할 반도체를 알아본 이병철. 그의 뜨거운 외침은 영원할 것이다.